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모 없이 자란 며느리에게 허구한 날 악담을 하던 시어머니를 자신의 친할머니께서 시원하게 입 털어주고 끝내버린 사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른 새벽에 장사를 하기 위해 나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13살 때쯤 저희 부모님은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만 두 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화목하게 살았지만 저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하늘로 보내고도 한동안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밥도 안 드시고 울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 부모님 생각이 나고 부모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사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친한 친구에게 기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의지를 많이 하곤 했죠. 매일 저를 보시면 눈물을 보이시며 이 어린 딸을 두고 먼저 하늘로 가면 어쩔꼬 라고 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갑작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지긋한 사랑으로 큰 사고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고 27살 때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에게 남편을 소개받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건의 발달 첫 번째로는 저희 남편을 들 수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결혼 5개월 되던 날 저희 남편은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고 온다고 하며 나갔지만 밤 11시가 되어서도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어찌나 그날 화가 났는지 어떻게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벌써부터 몇 년 살아온 사람처럼 외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어서 기어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 도대체 전화도 받지 않고 뭐하다 이제 들어오냐 했더니 친구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필름이 끊겼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왔다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전화는 왜 받지 않았냐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전화기는 진동으로 해놨고 친구들과 놀다 보니 전화 왔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래 친구를 만나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달랬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이후로 또 그 사람은 회식 자리며 친구들 모임마다 외박을 밥 먹듯이 하였고 저희는 크게 싸우기도 하였지만 남편은 변함없더군요. 처음 외박을 하였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있지만 잦은 외박에 그 다음부터는 핑계도 대지 않고 묵묵부담을 하였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할머니는 저와 많은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저의 힘든 생활을 잘 아셨습니다. 저를 많이 위로를 해주셨지만 이보다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상처 주는 말이 더욱 저를 힘들게 하였어요. 저가 어떠한 실수를 하거나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 욕도 욕이지만 저를 보고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애가 너무 교양도 없고 버릇도 없냐? 라고 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았어요. 어느 날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집안에는 부모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싹싹하고 예의도 밝더라. 너와는 정말 비교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속상하였고 속으로 참고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였어요. 저는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지만 한참을 말없이 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후론 너무 힘들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 증세도 보이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나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어느 날 뜬금없이 저희 친정에 전화를 하였고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저녁 반찬을 차리기 위해 시장 간 사이 전화벨이 울렸고 저희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교양도 없고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라고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갑작스러운 통화에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셨고 마지막에는 인사도 없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손녀 걱정에 아무 말 안 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생각에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며 할머니에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오늘 손녀딸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나 봐요. 그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그날 무척 화가 나셨어요. 한동안 우리 손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참지 못한다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는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 아빠 집은 무척 가난했었고 그 당시 저희 할머니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다고 해요. 고부 갈등은 없었지만 너무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먹을 것 하나 없는 집에 들어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들판에 있는 잔디를 시장에 팔아 돈을 버시고 밤낮으로 할아버지와 밭에 나가셔서 일하고 농사하고 엄청 부지런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활기차고 대장부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집에 논도 사고 없던 산도 사셔서 시골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과거부터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시장을 가거나 어딜 가도 화끈한 성격이셨지만 지금은 많은 고생을 하셔서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그 화가 난 할머니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할머니는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사돈 왜 먼저 간 내 새끼들을 자꾸 들먹거려? 아니 할 말이 따로 있지. 아직도 부모 생각에 응어리가 남아 가슴 아픈 애한테 왜 자꾸 사고로 잃은 부모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손녀딸한테 대몫을 박는 거요? 에이구 참나 그 잘난 사돈 아들은 얼마나 잘 키우셨어? 결혼한 지 지금 1년도 안 돼 외박을 밥 처먹듯이 한답니까? 그리고 뭐가 그리 대단한 시부모라고 나이든 노인네한테 전화해서 반말 처하면서 손녀가 싹수가 없는다는 둥. 본인 할 말 또박또박하고 전화 끊는 버릇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릇이야? 저희 할머니 숨도 안 쉬고 퍼붓기를 열렬 하셨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충고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그래 내 귀한 손녀가 참고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손녀딸 집에 달려와 사돈한테 말하는 이유 정말 모르는 거야? 난 우리 손녀 가슴에 대몫을 박은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절대로 다시는 안 보내줄겨. 오늘 이 시간부로 사돈댁 아들은 내 손주 사이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애가 밤낮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집에서 울고 있는데 정신 나간 아들은 외박하고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아들이 제정신인 거냐고 타박을 하셨네요. 또한 내 손녀를 이렇게 가슴 찢기는 것이 모자라 애를 매일같이 달달 볶아먹어 안달이 났냐며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이 밖에도 더 많은 말을 쉴 새 없이 이어져 갔고 그날 바로 할머니는 필요한 옷가지와 짐을 챙기라 하셨고 전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시댁에서는 미안하다며 계속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생각이 짧았다고 너를 그렇게 대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다시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외박을 자주 하는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저를 무시하듯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도 지긋지긋하지만 시어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무시하는 태도 아마도 다시 돌아가도 변함없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시부모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마도 이혼 소송을 하여도 충분히 이혼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 저를 불러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네가 다시 그 집으로 가는 것은 반대지만 너의 엄마와 아빠를 들먹이며 너를 괴롭혔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셨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보이셨고 저 또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다행인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여기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어찌 보면 저에게 잘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남편이 그동안 외박을 자주 하는 바람에 서로 잠자리를 피했던 점, 이 때문에 관계를 갖지 않아 애를 지금 동안 갖지 않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애가 들어섰다면 아마도 지금도 시어머니의 시달림과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평생을 그리 살아야 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이혼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되도록이면 현재 생활에서 벗어나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지금 이맘때 예전 같으면 추석 준비로 눈꽃 뗄 수 없이 정신이 없을 텐데 시댁에서 큰일이 있고 나서는 몇 년째 조용히 지내고 있네요. 그래서 시댁에 방문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또 제 속을 긁어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래 없던 시어머니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이번 추석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네요. 사실 이번 추석 때는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갑자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전 큰일이 있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렇더군요. 늘 느끼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신혼 때 시댁 가면 일하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앉을라 하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은 두고 저를 부려먹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제가 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 때문에 살짝 고민도 했지만 이혼까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아이를 좋아해서 바로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계획했는데 소중한 선물을 바로 안아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바라던 손주를 덥석 안겨주니 저한테 애절하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예외인 며느리 하나가 있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어도 애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는 나중에 생기면 그때 낳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시동생이 학창시절부터 총각대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부모님 재산도 거의 다 까먹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청난 사고 쳐서 솔직히 감옥에도 잠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으로 합의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결혼하고 2년 후에 우연히 남편 쪽 친척분한테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나선 서방님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도 서방님이 쭉 자꾸 사고를 쳤는데 동서랑 결혼하고 맘 잡은 서방님이라 어머님은 동서 행여나갈까봐 안절부절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시어머니 저한테까지 동서를 상점 모시듯 하길 바라는 게 은연중에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물이 먹고 싶을 때도 동서가 옆에 있고 애들 밥 먹이는데 바쁜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새끼들은 아예 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참다가 쌓였던 것이 터지면서 밥상이 날아가고 아주 개난리가 났었죠. 그 물 한 컵 가지고 시어머니랑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애 둘 밥 먹이고 저도 먹고 하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자기 엄마 눈치에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만 시키니까 화가 났었어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신혼 때 시어머니가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댁에 와서는 저를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당신 힘들 때 아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 마누라 아까워서 쩔쩔매며 아끼는 모습 꼴보기 싫다는 거였어요. 너무 착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갑자기 남편이 변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바라던 것인가 할 정도로 또 그런 말은 아주 잘 듣더군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웠는데 남편 말은 집안 편하자고 한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둘러대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댁에 하루 다녀올 땐 그냥 저도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냥 넘겼는데 명절이나 가끔 2, 3일 있어야 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일당도 없는 도우미로 시댁에 출근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저는 애 재워놓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애 울면 밥 먹이고 하는데 남편이란 놈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하더군요. 저 그날 다 팽개치고 다들 자고 있길래 하던 거 다 냅두고 애만 들쳐업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 전화해서 난리였고 남편이 이제야 사태 파악했는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에게 무릎 꿇더군요. 그때 애가 하나일 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했는데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어쩌다 보니 둘까지 낳았네요. 어쨌든 그 일로 당일치기가 아닐 때는 눈치껏 애보고 도와주는 걸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걸 못 견디고 자꾸 태클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3일 있을 거 하루로 줄어들고 자고 올 거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도 머리를 쓰고 살았어요. 예전 일을 쓰다 보니 정말 수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얘기로 빠지게 되네요. 다시 그때 밥 먹던 얘기를 하자면 그때 그 밥상을 엎은 게 제가 아니고 배운 거 없이 자란 못돼 처먹은 서방님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안 보이세요? 저도 애들 밥 먹이면서 그쯤에 저 밥 먹느라 바쁜 거? 그러니까 애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던가 아니면 애들 먼저 아까 먹이던가 하지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뭐 하는 짓이라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먹으라니요? 다들 편하게 밥 먹는데 저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 새끼 먹이면서 이러는 거니까 저 힘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애비가 도와주면 더 힘들 텐데 애비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안 시키는데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어제부터 지금 참고 있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 발끈하셔서 너 지금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보고 이따가 따로 먹으라고요? 제가 이 집 가정부예요? 다 차려주고 먹고 남은 음식 먹게요? 옛날엔 우리도 애 키울 땐 다들 그랬어. 제발 옛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남편은 이제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기에 서둘러 애들을 챙겨 방으로 데려다 놓더군요. 저는 홧김에 어머니께 동서가 그렇게 귀하고 어려우면 따로 불러서 보세요. 왜 저한테까지 동서를 챙기라고 하세요? 나이도 어리고 야리야리하니까 네가 동생이다 생각하고 챙기면 안 되냐? 어머님 눈이 안 보이세요? 백리장에 오신 거냐고요. 누가 야리야리해요? 누가 봐도 동서가 저보다 튼튼해 보여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어거지로 말을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다 모르겠고 내 집에서 왔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저는 못 오겠네요.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면서 선을 넘자 시동생이 이것도 저한테 형수 좀 해주면 어디가 돈 나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고 제 남동생 같아서 다 참아 넘겨줬더니 이것이 배는 게 없는지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군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요? 못한다면 어쩔 건데요? 했더니 그때 이 새끼가 갑자기 밥상을 확 뒤집어 엎더니 시옷비옷 욕을 날리는 겁니다. 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그걸 보았고 남편이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고 하는데 운동 좀 했던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돌려차기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순간 놀랐지만 시동생도 놀란 듯 싶었어요. 남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한 번도 손 한 번 올린 적 없던 형이 이렇게 나오자 많이 놀랐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가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주섬주섬 보이는 대로 얼른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소리 하더군요. 앞으로 1년에 딱 4번만 보고 삽시다. 그동안 참고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우리 가고 나면 생각 좀 하세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뒤엎어진 밥상 치우고 있다가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성질이라고는 안 내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커왔던 아들이라서 그런지 겁을 먹었더라고요. 자식이 크면 어렵다더니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 처음 봤네요. 남편의 한방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그런데 그때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상황 파악 못한 동서가 아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깡패도 아니고 말로 해야죠. 재수씨도 제발 결혼했으면 철 좀 드세요.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애도 아니고 시댁을 놀러 온 사람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재수씨 이뻐서 봐주는 거 아니고 행여나 이혼할까봐 무서워서 봐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니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누가 시댁을 놀러 와요. 저도 할 건 해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 수저 젓가락 넣고 물컵도 놓잖아요. 남편은 듣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지 동서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다들 앞으로 일이 있어 만날 땐 밥을 먹고 만나던가 밖에서 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저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저라도 눈치 보지 않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긴 시간 동안 못 해왔네요. 이제부터 내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와버렸죠. 얼떨결에 남편 손잡고 나왔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깨소금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예전보다 더 저를 아끼고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흰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것도 저한테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난리를 폈는데 이번엔 저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옳게 그냥 나이 어린 동서 끌어안으면 안 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집안에 이런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동서가 애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집안 사람들은 저보고 동서를 애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하세요. 형님도 지금 이혼하고 혼자 사시니까 어머님 집에서 계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했어요. 시누이 둘째는 지금 이혼하고 몇 년째 혼자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일찍 결혼해서 애들은 다 각자 살고 있어서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혼자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시누이한테 속마음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시누이 입에 걸레 물었는지 쌍욕 난리대요. 그래서 저도 욕하면서 본인도 못할 것 같으면 남한테도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안 하겠다고요. 야, 너 지금 배는 게 없냐? 저 이혼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혼을 안 한다고 하니 그냥 시댁 안 보고 산다면 살려고요. 더 약을 올렸더니 시누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녁에 저희 집에 왔어요. 혹시 몰라 남편한테 서둘러 퇴근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와줬고 시누이는 남편 없는 사이 저를 잡고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있는 걸 보고 움찔을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전해준 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누나에게 혹시라도 나보고 집에 가서 사과하라고 왔으면 그냥 가. 아니 그딴 일로 서로 등을 돌리면 어떡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거면 가라고 하면서 성질을 냈고 시누이 역시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그냥 가더군요. 큰 시누이도 전화 왔는데 그땐 남편이 옆에서 전화 뺏어서 한 소리하고 끊더군요. 누나도 여자고 며느리이면서 왜 자꾸 이 사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하다고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치는 거야? 이젠 내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어머니가 변하기 전까진 절대로 안 보고 살 거야. 그나마 1년에 4번 보고 살겠다고 한 것도 최대한 생각해서 말한 거야. 이러면 4번도 안 보고 살 거야.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를 위해 일해주는 것은 너무 고마웠는데 조금은 불안했어요.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신경 쓰지 마. 이젠 내가 진짜 너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하면서 가끔 가던 시댁도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뚝 끊기자 시어머니 발끈하셔서는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 알고는 시댁이 찾아가 발칵 뒤집고 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4번 보자고 한 것도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뜻밖의 시어머니 전화해서 여행을 가자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제 시어머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얘기인데요. 웃긴 건 저보고 그동안 시댁에 안 온 거 용서해 줄 테니 여행 경비며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이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어머니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 이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했어요? 이 시국에 누가 여행을 가요? 더군다나 뭐라고요? 용서요? 하지 마세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운 거 없어요. 사과를 하시기 뭐하면 가만히라도 계셨어야지. 일을 더 크게 만드셨네요. 여행은 아끼고 아끼시는 동서랑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시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저를 또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러세요? 어렵게 전화하셨을 텐데 겨우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의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는 완전히 인연 끊고 살자고 말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살던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때마침 그거 팔고 이사도 하고 번호도 다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댁을 안 가서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남아서 애들과도 많은 시간도 보내고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네 식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영 안 보고 살 것 같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